시장에서 도를 쉬어야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용천도사입니다. 벌써 연휴가 끝나고 이번 주 한 주도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쉬어가는 게 아니라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할 때가 왔죠. 다음 주에 예정된 중요한 증시 일정과 다음 주에 예정된 이슈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매매 전략 그리고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 8종목까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우선 증시 일정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는 가장 중요한 일정으로 구매관리자 지수가 나옵니다. PMI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소폭 악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유럽 쪽에서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이슈, 국내 증시에만 한정적으로 적용이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가 개최가 되죠. 현재 민주당에서도 금투세를 3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기대를 좀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 관건이 될 것 같고, 9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달에 6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 그 수치가 현재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를 토대로 현재 연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경제 연착륙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증시보다는 실질적으로 종목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왕골의 2차 전략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 중국 전기차 관세 인상 최종 투표부터 배터리쇼 그리고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 차세대 모델이 출시합니다.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BOJ에서 금융정책 결정회의 의사록이 나오는데 사실상 의사록 같은 경우에는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실제로 BOJ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고 최소 12월 이후까지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엔캐리 청산과 관련된 우려감은 일단락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미국의 2분기 GDP 확정치가 나옵니다. 이 GDP 같은 경우에는 속보치, 수정치 그리고 확정치가 나오는데 이번에 나오는 게 2분기 확정치죠. 그리고 이 2분기 GDP 같은 경우에는 수정치에서 3.0%로 현재 상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큰 이변 없이 확정된다면 사실상 연준의 경제 연착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해석이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 금요일에는 미국 개인 소비 지출 지수가 나옵니다. 연준에서 물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시장 영향력이 높은 지표니까 우리가 유의해서 매매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다음 주에 예정된 이슈들을 토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들을 가늠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이슈는 미국에서 현재 50년 만에 대규모 파업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해운사에서 항만 자동화에 반발하면서 노동자협회에서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미국의 해운사가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게 된다면 해상운임이 오를 수밖에 없고, 실제로 오늘 국내 증시 오후장부터 해운주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대규모 파업과 관련된 이슈가 일단락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 한 차례 이상의 급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HMM, STX, 그린로지스, 흥하해운, 대한해운 정도로 관심 종목을 압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 해운주 대장주라고 하면 사실 HMM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대세 상승이 나온 이력이 있는 종목이고, STX, 그린로지스나 흥하해운,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단타 종목들이니까, 특히 해상운임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이슈 분쟁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윙으로 보고자 한다면 HMM을 봐야 될 거고, 그게 아니라 해지성으로 급등이 나올 때 단타로 따라가고자 한다면 아래에 말씀드렸던 세 종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이슈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대왕골의 2차 전략회의입니다.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25일 다음 주 수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특히 대왕골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까지는 이슈몰이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땅을 팠을 때 가스나 석유 이 유전이 안 나오더라도 적어도 땅을 파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왕골의 프로젝트와 관련된 종목들은 이슈를 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 해지성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들 중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왕골의 프로젝트 관련주는 한국가스공사가 알다시피 대장주입니다. 밸류업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 혹은 MSCI 지수까지 편입될 수 있는 여러가지 변수를 가능로 해서 해지성으로 스윙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왕골의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 땅을 파도 유전이 안 나올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이슈몰이가 될 때 단발성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단타 종목들 화성밸브, GS글로벌, 흥구석유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왕골의 프로젝트에 반응할 수 있는 종목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왕골의 프로젝트에 편입된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목도 해지로 가져가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해운 이슈도 그렇고 대왕골의 프로젝트 관련 유전 관련 이슈도 그렇고 한 가지 추가적인 이슈와 맞물립니다. 바로 이 중동 분쟁이 현재 개전 이래 가장 강력한 대규모 공습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가 되면서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시장에 반영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가장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변수 중 하나인데, 지금 현재 FOMC 이후에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글로벌 증시를 포함해서 국내 증시 그리고 주변국까지 현재 지수는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때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시적으로 시장에 반영된다면 당연히 지수 반등분은 반납할 수밖에 없고 시장은 변동성이 나오겠죠. 이렇게 변동성이 나올 때 해지성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 그리고 항만, 해운 관련주입니다. 해운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맞물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제로 이 중동 분쟁이 지속되면서 아직까지도 수에즈 운하의 통행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고, 레바논 일대의 항만까지 봉쇄가 되는 경우 해상운임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해운주와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하게 되는 경우에 당연히 원유 관련주부터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된 종목들까지 상승할 수 있으니까 해지성으로 볼 수 있는 전략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말씀드린 이슈들은 이스라엘 분쟁과 맞물린 이슈들입니다. 실제로 이 중동 분쟁이 심화되면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고요. 지수가 흔들리는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높은 테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쉬어가는 상황을 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대체 투자처로 부각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개별주들,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분쟁과 맞물린 이슈들을 토대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겠죠. 하지만 이 개별주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흐름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완화되고 금리 인하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점부터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개별주들은 단기적으로만 공략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실제로 가장 선호하는 매매는 사실 급등이 나올 때 단타로 대응하는 게 가장 유효한 매매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력해야 되는 건 여전히 바이오 섹터, 현재 독자적인 매크로 환경을 구성하고 실제로 금리 인하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 바이오는 제가 지난달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섹터라는 점 꼭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시장 특징성은 거래 대금이 업종별 대장주에 쏠릴 수 있다는 점까지 참조를 해야겠습니다. 실제로 추석 전후로 현재 거래 대금이 굉장히 축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개별주들의 급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테마 내에서 순환매가 형성되기보다는 대장주 위주로 단발성 급등 이후 소강 국면에 들어가는 경향이 굉장히 잦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하반기에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조선업종이나 방산업종 내지는 화장품 업종까지 대부분 대장주만 유의미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래 대금이 분산이 되어 있고 대장주가 움직일 때 후행성 종목들이 따라갈 정도로 거래 대금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대장주가 주변 종목 대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이 개별주들은 언제까지나 단기적으로만 대응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무릉도원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인공지능과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반면 국내 증시는 거래 대금도 축소된 상황에서 외인의 순매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재 업종 내 대장주 위주로만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사실 가장 기민한 이유는 매크로 환경입니다. 금투세가 해소되기 이전에 외인의 순매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이 외인의 순매수가 중소형주 전체에 기대할 수 없다면 적어도 독자적인 매크로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대장주나 바이오 섹터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자고 브리핑을 드렸고, 저희는 이미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매수해둔 종목까지 오늘 약 7-8%가량 수익권에 도달하면서 사실상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려드렸던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현재 30% 이상 수익 중에 있고,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20% 이상 수익권에 도달하면서 현재 약 70%가량 바이오 포트로만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이오 매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업종별 대장주 위주로 공략을 할 생각이니까, 아직까지 바이오 포트를 못 만드신 분들 여전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매수가 가능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저희 무릉도원 입장하셔서 함께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업종별 대장주들 어떤 종목이 대장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또한 위에 번호 잠깐 올려드릴 때 문자 주셔서 저희 무릉도원 입장하셔서 많은 분들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릉도원 뿐만이 아니라 제가 항상 알려드리는 이 시시각각 변하는 유연한 인사이트는 저희 라이브 방송에서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라이브 방송 들어오실 분들은 미리 구독, 알람 설정 눌러 두셨다가 매일 아침 8시 50분에 진행되는 생방송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